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평산마을 비서실은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은 월요일부터 며칠 동안 여름 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위하시는 분들,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직 대통령도 아닌 문 전 대통령은 왜 자신의 휴가 일정을 친절하게 알렸을까요? 물론 공인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신이 휴가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욕설소음 시위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평산마을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작은 배려와 친절함이 결국 그의 품성과 인격인 거죠. 나라가 거의 국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름 휴가를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되는 행보인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천성이 그런 걸 말이죠. 비서실은 이 글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욕설 소음 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 사진도 함께 첨부했는데요. 현수막에는 우리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평산마을 주민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평산마을로 귀향한 이후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을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며 맞불 침묵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 주민은 집 앞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해 불경을 틀어 맞대응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대체 정권이 바뀐 지가 며칠이 지났나요? 따질 게 있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용궁 앞으로 가서 집회를 하든 시위를 하든 했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미국에서도 서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 관련 소식을 모아놓은 코리아 왓츠면 헤드라인에 윤 대통령이 너무 빨리 미국에 짐이 됐다는 기사를 29일 게재했는데요. 지난 24일 발행된 글을 이날 전진 배치했습니다. 해당 글은 한국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한국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맞서게 되는 경우 미국은 미국 국익의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유지 방안에 대해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검찰을 위한 정부로 만들어 온 것 때문이라고 먼저 지적했는데요. 취임 연설에는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검사가 떠받친 대통령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직 검찰청장인 윤 대통령이 특별한 기술, 역량, 전문성도 없는 전현직 검사들을 대통령실, 통일부, 보훈처, 금융감독원 등에 기용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이유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능과 관련된 사례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날 나온 음주 의혹, 코로나의 대응 필요성이 높은 때 머드 축제 참석, 나토 정상회의 때 부인 친구 동행 등을 전한 한국 언론 보도를 소개했는데요. 이 매체는 나아가 군사반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군인들이 윤 대통령을 병역 기피자로 인식하고 갑작스러운 국방부 청사 이전 등으로 군의 사기가 저하됐으며 삼성 장군 출신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의한 군의 정치화가 시작된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매체는 끝으로 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가 너무 빨리 미국에 짐이 됐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타일러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거듭 촉구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리얼한 기사가 미국에서 등장한 건데요. 이런 기사는 더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도 27일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최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소개하며 대통령이 경찰관과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물가 급등과 코로나 같은 실질적인 문제와 싸우는 것과 반대로 불필요한 싸움으로 하고 있다는 인천대 이준환 교수의
관측을 전했는데요. 이쯤 되면 국제 망신 수준인 거죠. 이 밖에 장관 인사 문제, 노동계 파업, 여야관계, 국힘당 이준석 대표 자격정지 사태, 권선동 직무대행과 윤 대통령 간 문자 파동 등을 열거하며 윤 대통령이 험난한 정치적 미로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블룸버거는 이어 미국 CIA 출신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이 시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 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피드백을 받아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충고했는데요. 이어 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 회복, 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진 등을 위해 윤 대통령이 해온 진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내 입지가 약하면 윤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의 비판을 개성과 반등의 긴급 요구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이 매체는 끝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아래라면 여당도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게 보통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추진력을 약화시킨다는 명지대 신율 교수의 분석 내용을 전했습니다. 5년짜리 일개 공무원이 겁도 없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정말 국민을 개나 돼지쯤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대놓고 국정 운영을 하지는 못할 텐데요. 정말 탄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일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대선 경선에 도전 중인 박용진 후보가 연일 이재명 후보를 향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변변한 자기 정책 하나 없다 보니 1위인 이재명 후보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게 전부일 수밖에 없는데요. 매번 반복되는 헛소리와 내부 총질에 이제는 짜증까지 밀려옵니다.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남의 발언을 평가하며 비판할까요?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더 열받게 하고 있는데요. 박 후보는 매번 이랬습니다. 재선된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비전도 뾰족하게 내세울 자신의 철학도 신념도 없는 자가 마치 더불어민주당에 몰아도 된 양 개폼 잡고 떠드는 꼴을 더 봐줄 수가 없는데요. 어디서 이런 이상한 모략질과 편가르기, 이간계를 배워왔을까요? 정책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마나한 내부 총질은 본인이 수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입니다.